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15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망언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지만원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미국과 중국의 기록만 봐도 지 씨의 주장이 거짓임은 명백합니다. 광주 지역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경부가 사대강에 설치된 보의 해체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의 해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벌인 5.18 망언 공청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서다뤄진 5.18 북한군 개입설은 80년 5월 당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봐도 거짓이라는 게 입증되는데요. 39년간 수차례 근거가 없다고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고 진상규명 범위에서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만원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거둔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국회에서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공공연하게 유포됐습니다. 39년, 양기남 38년 지만원 씨가 북한군으로 살아왔던 지목할 부분도 시민군입니다.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설찬이 많아요. 지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한 측 군사 움직임이 없었다는 미국과 중국 등의 80년 당시 기록들 역시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5.18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회의 내용에서는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현재 북한군의 부대 이동이 없고 침투나 공격도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합니다. 5.18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의 촉구로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를 압박 중이었고 5.18 종료 직후엔 중국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해 북한 침투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문 책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도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한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됐고 지만원 씨를 앞세운 이번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는 광주시민 걸기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5월 단체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범시민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규탄과 함께 5.18 왜곡방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집회가 끝나면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가도행진을 벌입니다. 지난해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지역 스쿨미투 교사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건된 교사들 가운데 정서적 학대 혐의가 있는 교사들만 기소됐습니다. 어떤 발언들을 한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교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학교들입니다. 광주 남구의 이 학교는 교사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돼 이 중 2명이 구속 기소됐고 광산구의 이 학교는 입건된 교사 5명 중 교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을 수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입건된 두 학교 교사 21명 가운데 검찰은 9명을 기소하고 1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기준은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성장에 현저한 위험을 줬는지 여부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은 여학생에게 이름 대신 시스루라는 별명을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불러 놀렸는가 하면 교복 단추가 풀어진 학생을 지적하면서도
성희롱 발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과일을 빨리 먹는 모습을 보고는 첫날 밤을 운운했고 청소하는 학생에게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뻐서 봐준다, 여자니까 나에게 애교를 떨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은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스쿨미투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고등학교의 교사 16명과 중학교 한 곳의 교사 3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환경부가 영산강에 설치된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은 둘 다 해체될 수도 있고 둘 다 존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해체에 따른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승촌보와 죽산보의 해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체가 어려운 처지인 낙동강과 한강 대신 우선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가운데서 해체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해 수문을 개방한 승촌보와 죽산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확인돼 보 해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몇 개를 해체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부위원은 승촌보와 죽산보가 모두 해체 대상에 들어갈지 두 보 중 하나만 해체할지가 관심인데 해체로 인한 편익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모두 존치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승촌보는 다리로 사용되는 점과 주변 농경지 지하수 문제 등이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고 죽산보는 개방 기간이 짧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환경단체는 영산강의 2개의 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를 존치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해체를 통해서 또 영산강 복원을 통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비롯한 또 물을 활용하는 이런 효과를 본다면 해체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 4차 회의에서 해체 대상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될지 존치될지 그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과 광산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정책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스마트화, 소상공인 경영교육 등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질적인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제이콥 터너와 김기훈 선수가 연습 경기에 출전해서 일단 합격전을 받았습니다. 일본 야쿠르트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한 터너 선수는 선두 타자에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150km의 강속구를 비롯한 다양한 구종으로 2이닝 동안 6타자를 삼진과 땅볼로 처리했습니다. 고졸 신인인 김기훈 선수도 볼넷 3개를 연달아 내주기는 했지만 한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 학교 공간을 바꾸는 사업인 아지트 프로젝트가 확대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아지트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90점에 달했다며 올해 14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집중.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해서 밝혀진 진실과는 다른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보니 역사를 왜곡하고 또 폄훼하는 시도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역사 왜곡과 폄훼의 실태, 그리고 왜 이런 폄훼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18 연구소 김희성 연구교수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혼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양육비 삐지급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몹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또 지급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2명 정도, 다시 말해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양육비 해결 모임이라는 단체도 만들었고요. 또 어제는 이 단체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된 이유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 박혜진 홍보팀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꿈에 다가선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순천에 계시는 20명 할머니 분들인데요. 한때는 가난 때문에 또는 여자라는 그런 이유로 꿈을 접어야 했지만 3년 전부터 한글 작문 교실 초등반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직접 배운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이 할머니들의 인생사, 최근에 이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그 사연 그리고 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 책 이야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 나옥현 관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출근길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0도, 체감온도 영하 2도를 유지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늘만큼 공기 질도 흐립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 주말까지도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입니다.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광주광역자활센터로 정체되고 있고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문흥지구 입구로 차량 속도 느립니다. 서문대로 대광요고 입구에서 대성요고 입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광주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벌어진 5.18 망언 공청회처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률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 제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주요 사건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추이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서 유독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애국과 폄훼가 많은데요. 네. 실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당시부터 애국과 폄훼의 내용들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항구적으로 정중될 영예로운 이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됐던 게 2002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새롭게 규정된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애국과 폄훼는 이런 역사적 평가가 일단락했던 그 시기에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다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이다. 이런 주장이 일부 이제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산됐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시기에 이제 이게 인터넷을 뛰어넘어서 대중광연, 출판 운동으로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만원과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견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이른바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 네. 새롭게 제기됐고 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실은 또 이제 일부 정권에서 네. 무차별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제 애국담론을 일상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재생산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게 바로 이 5.18 이번에 그 망원 공청회가 그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하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투영된 공청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공청회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최근 이제 애국 폄훼 행위의 저는 이제 결정판이라고 봤고요. 네. 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했던 이 공청회가 심각했던 건 발언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네. 발언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네. 국회라는 이제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게 민의의 전당이다는. 네. 근데 민의의 전당에서 5.18을 애국하고 폄훼하는 특히 지만원을 초청해서 네. 북한군 개입설을 공론화한다는 것은 네. 다른 이제 자기들끼리 극우 보수 세력들이 뭐 공청회를 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었던 거죠. 그리고 제도 정치권의 일부 야당이긴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지만원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려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다른 그 행사들보다 네. 아주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더 심각하다는 그 지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도된 그런 공청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지만원을 초청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유독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했다라는 것은 네.
진상규명의 방향에 관한 부분들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가려지고 숨겨졌던 진실을 네. 규명하는 진상규명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만원과 같은 애국 세력들은 본인들이 지금 애국하는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의 그 내용을 정쟁의 방향으로 끌어가겠다.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네. 특히 5.18 다른 역사적 사건들 또 왜곡 폄하들이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더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이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네. 80년 5월 당시에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네. 그리고 이 국가폭력이라는 측면들이 어찌 보면 개헌군이 강주에서 보여줬던 잔혹한 살상행위, 네. 자국의 국민을 살상했던 네. 어찌 보면 이제 보수가 갖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가치에 비춰보면 이건 이제 보수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렇죠. 네. 자기 부정 행위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자기 부정 행위가 어찌됐든 80년 5월 강주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숭고한 저항의 정신들. 네. 그래서 강주에서 뭐 혼란이 생기고 불순분자들의 난동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강주 전남 시도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개헌군의 잔혹행위에 맞섰다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제 80년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저항이 갖고 있는 상징, 그 다음에 개헌군이 갖고 있는 폭력의 잔혹함. 그래서 이걸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전두환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은 강주 사태는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한 폭동이다. 네. 여기서 이제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강주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저항이 사라지고 네. 누군가 배후 조종이었으면 이 배후 조종에서 발생한 폭동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잔혹한 진압은 정당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또 정치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과 폄훼를 보이지 않게 계속 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애국과 폄훼 발언을 했을 때 네. 그걸 믿고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죠. 일부 정치 세력이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을 때 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발언을 했던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최고위원과 대표로 나가서 네.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5.18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일부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네. 그런 국민들에게 왜곡되었과 폄훼된 주장을 하면 지지를 하는 세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애국과 폄훼의 그 발언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어떤 처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명 논의도 있고요.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고발도 지금 고소도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폄훼 왜곡 발언을 한 의원들이 지금 최고위원으로도 또 대표로도 지금 또 자유한국당 내에선 출마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를 좀 삐뚤어지게 보게 하는 왜곡되게 더 만들어가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과 폄훼, 부정의 발언을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아니면 자신들이 속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단죄받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지지받고 특정한 또 한호하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제 역사 부정 행위를 더 이제 뛰어넘어서 네. 국가 폭력이 정당했다라는 그래서 80년 5월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라면 그런 국가의 잘못된 행위들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의 발언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네. 제기되는 거죠. 이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로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일단 이제 이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 폄훼의 수준이 용인할 수준인지 우리 사회에서 네. 뭐 이런 이제 인식의 차이가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워낙 허무맹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이제 반대의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시하자. 네. 이런 이제 인식도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의 폄훼는 그런 이제 인식의 수준을 용인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5.18 망언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법률로서 네. 제약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논의가 늘 벌어질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이제 네. 논쟁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갖고 있는 다원성,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또 존중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애국과 폄훼는 관용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용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이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교수님도 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이런 이제 역사적 그 평가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이제 형법에 의해서 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유럽도 이제 그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가령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 방지법이 존재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사회가 이런 혐오 발언을 금지시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 부정이 갖고 오는 그 사회적인 효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배제해야 될 세력들이 있다라는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서 유독 왜 5.18 민주화 운동만 폄훼되고 애국되는가. 네. 이건 이제 지역 감정하고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4.19라든가 한국 전쟁이라든가 북마 항쟁 이런 사건들은 부정되지 않거든요. 역사적 사건. 네. 근데 유독 5.18 민주화 운동만 부정되는 것은 뿌리 깊은 지역 감정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감정과 맞물려 있고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5.18 민주화 운동은 현재적 사건이거든요. 네. 39년 전에 있었던 사건 과정들 속에서 5.18의 희생자들, 유공자들 네. 지금 이제 같이 저희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의 아픔, 저희들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들의 트라우마가 다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이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비슷하게 같은 5월의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정될 때마다 그 상처가 덧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한 발짝 역사를 과거로 하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다시 80년 당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 5.18 유공자들의 어떤 트라우마의 치유의 측면들에 있어서도 그런 잘못된 발언들은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아이를 기르는 분들 10명 가운데 8명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규정도 없고요. 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바로 오롯이 아이들 몫이 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피해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또 아동 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심판 청구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 박혜진 홍보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까지 접수를 어제 하셨어요. 네네. 네, 그 이유부터 좀 들려주세요. 네네. 그 비양육자들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 양육비 해결 모임이 이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2월 14일인 어제 심판 청구 접수를 하였습니다. 네, 청구 내용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들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담으셨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고 현재의 복리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제도와 입법 미비의 책임을 국가에 묻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양육비를 안 내는 남성과 여성들의 얼굴도 아예 공개를 하셨는데 효과는 좀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혼 시에 그 판결문에 따라 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은 나쁜 아빠, 나쁜 아빠들의 엄마들의 신상이 공개된 배드파더스를 통해서 저희 양육비 해결 모임이 만 5개월째 되었는데요. 벌써 총 76건이 해결되었고 현재 조율하고 있는 50건까지 본다면 미지급급 해결에 큰 효과와 파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양육비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 그럼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강제하거나 이걸 좀 시스템화시켜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비로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제도도 미비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미비하고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사실 많이 변화가 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실상 저희가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했지만 국가의 제도와 법률적인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더 보완을 하고 실상 있다 해도 부족한 양육비법을 저희가 이제 더 강화시키자고 해서 지금 입법을 한 건데요. 헌법소원을 한 건데요. 정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한 정말 기본 생존권이거든요. 양육비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아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미지급자들이 나몰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방임 행위가 많고 또 자연스럽게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 정서적인 부분까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이 법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급할 수 있도록 좀 강제 조항들을 신설할 없다면은 뭐 넣을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강제 조항들 이렇게 그 본인의 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집어넣을 수 없는 건가요? 왜 이게 이렇게 미비하죠? 실상 지금까지 있긴 있지만 실상 부실했던 너무 미비했던 이 양육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게 법적으로 다 해볼 만큼 했지만 저희가 실상 너무 미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모든 것들 다 했지만 그게 가장 지켜지지도 않고 또 있다 해도 그걸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 바로 어떤 부분이요? 제도에서 지금 법에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소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정치권에다가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요구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가부와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가져서 2월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신상 공개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4가지 포패키지에 관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여가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님과 저희가 2월 달에 간담회 단독 간담회를 가질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를 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적으로 정말 금방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헌법소원이긴 했지만 4차까지 더욱더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 법안도 발의가 되고 저희 헌법소원까지 이 법률적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양육비가 결국은 이 이혼한 그 남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가도 이게 결국은 복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존권이 있고 기본권인데 이혼을 함으로써 서로 그 당사자들 간의 감정적인 문제가 너무 불거져서 힘들었던 이혼 과정의 그 감정이 골이 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아이만 생각해서 아이의 미래와 그리고 정말 지금도 아이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생존권 그리고 아이의 꿈, 희망 그거 부분만 생각해서 정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홍보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해결 모임 박혜진 홍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왜?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또 딸이라는 이유로 이 꿈을 내려놓았던 할머니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천 소녀시대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순천 지역의 할머니 20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뒤늦게 용기를 내서 글을 익혔고요. 또 최근에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림과 글로 풀어내서 단행본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 나옥현 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나옥현입니다. 네,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글을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분들이 나이 드셔서 지금 모여서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또 재미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 보죠? 네네. 네. 할머니, 예. 20분의 할머니라고 들었는데요. 연세는 네.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분들?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제일 어린 분이 57세가 됐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60대가 6명, 70대 7명, 80대 5명. 네.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88세가 오래되세요. 네, 그렇게 할머니분들 57세는 할머니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네요. 근데 그 20분이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글도 배우고 또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신다는 거죠? 네네. 네. 글을 배우는 거는 기본인데 이제 네. 다른 할머니들께서 글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근데 글로 배우는 분들은 저희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관장님과 이렇게 할머니들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저희가 순천시 평생학습과에서 한글 작문교실이라고 있거든요. 네. 동별로 아니면 읍면으로 이렇게 반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하는 초등과정 학생들이 따로 있어요. 20명이. 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한글을 배우고 있다 그러는데
이 한글을 가르치는 김순자 선생님이 저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학생들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분은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저랑 김순자 선생님이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림도 그리는데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그림들은 좀 재밌게 많이 그리시나요?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이분들이 그림 수업을 전혀 모르고 네. 그림은 굉장히 뭐 어렵다, 뭐 자기들이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네. 수업을 시작했는데 첫날 그림을 전혀 못 그리겠다고 뭐라 그럴까 연필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잡는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림책 작가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죠. 네. 그래서 첫날은 뭐 동그라미만 계속 수업 시간 2시간 내내 네. 동그라미만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엔 동그라미만 그리시던 할머니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그림 수업 이렇게 참여하게 되시는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한글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림 선생님 지도를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가서 보면은 할머니들에게 저희가 계속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더라도 정말 괜찮다, 잘한다, 좋다 막 이러니까 점점 좀 용기를 내서 이분들이 다른 그림에도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글과 그림들을 가지고 또 살아온 과정들을 담아서 지금 책을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요? 저희가 이제 책을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각자 개인 한 권씩 책을 도서관에서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목표였어요. 네. 선물로 인생에 남을 만한 뭐 선물이 뭘까 생각을 하다 책을 한 권씩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글을 배운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저희처럼 잘 쓰고 막 편안하게 쭉쭉쭉 내려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책을 쓰되 글은 좀 적게 하고 저희가 그림 수업을 하니까 이 그림으로 해서 그림 일기를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자기 주변에 뭐 동식물 저희 순천이 뭐 정원도 유명하고 네. 유명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를 저희 시의 뭐 그림, 가축, 주변에 있는 뭐 사물들 아니면 가족, 선생님 얼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들로 해서 그 글과 그림이 어울리게 만들어진 내용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책이. 네. 이게 좀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좀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긴 하지만 글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어요? 그럼? 글을 읽어보면 제가 글을 읽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러는데 네. 예를 들면 송경희 할머니가 행복의 고약이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그 글은 이제 글을 몰라서 간판도 못 읽고 은행 가서 일도 못 보고 그래서 혼자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많이 울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주눅 들지도 않고 떳떳하고 또 이제 이분들이 문자 메시지도 보내요 가족들한테. 네. 그럼 가족들이 뭐 손녀나 큰 사이들이 칭찬도 하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치 보약을 먹은 것처럼 좋다 그래요. 네. 그리고 김영분 할머니 책에서는 동생 생각이란 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11살 피난을 갈 때 피난길에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을 자기가 업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동생을 둘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업고 다녀서 지금도 그 죽은 동생이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양순례 할머니는 시어머니하고 같은 애 아기를 낳았대요. 네. 그래서 씨누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젖도 함께 먹이고 입학이 소풍도 다 챙기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할머니 김용분 할머니인가 이분 글에서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서 네. 이 반찬 투정한 남편 버릇을 고치겠다고 한 달 동안 방바닥에 밥을 차려줬대요. 네. 그래서 남편이 두 번 다시 네. 반찬 투정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할머니들께서 살아온 그 과정들이 그대로 또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어 네.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지금까지 글을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부끄러움과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이 책이 바로 또 외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동 도서전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거든요. 네. 하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56회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국관에서 홍보를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부스를 저희가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거기 홍보 부스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 책이 해외에서 출판될 수 있는지 그 판권 판매도 같이 이제 여부를 알아보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미국의 세계 도시에서도 저희가 전시할 계획이 있는데 네.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 DC에서 각각 2주 동안 하고요. 네. 그림책 전문 갤러리 미켈슨 갤러리하고 노 세프턴 거기에서 4주 동안 전시를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또 미국은 더구나 3명의 할머니 작가들을 직접 모시고 저희가 하시나요? 함께 가거든요. 네. 네네. 할머니들에게 정말 소중한 또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또 사는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그림책 도서관 나옥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날씨가 많이 풀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봄 기운도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는데요. 이번 주는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기다리면서 달력을 봤더니 나흘 뒤더라고요. 절기상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그러니까 겨울이 가고 봄을 맞는다는 우수가 나흘 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수 밑에 보니까 또 정월 대보름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당제와 당굿을 하는 완도 장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뭐 설 지나고 그렇게 크게 세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세시풍속도 그래서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월 대보름하고 관련된 세시풍속 놀이가 우리나라 전체 세시풍속 놀이 한 4분의 1이 넘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 그만큼 정월 대보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에다 오곡밥 기본으로 먹었고요. 뭐 쥐불도 넣었고 또 불깡통도 돌렸고요. 달집도 태우고 연 날리기도 했고 또 마을에서 당제를 지내는 것도 뭐 정월 대보름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월 대보름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여행지로 정한 완도 자장리하고 지금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장좌리. 이 장좌리는 해상왕 장보고가 설치했던 청해진으로 알려진 이 장도라는 섬을 품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이 세시풍속놀이가 행해지는데요. 풍물을 앞세우고 마을 앞에 섬 장도로 들어가서 동이틀 무렵부터 이제 당제를 지내고요. 또 마을로 돌아와서 우물굿을 하고 당상굿을 하고 지신밥기를 하고요. 또 해질 무렵에 개째까지 지내는 이런 풍속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장자리에서 지금까지도 이 전통 당제를 지낸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정월 대보름 날이면 새벽 한 5시쯤 마을 회관으로 이제 주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풍물과 당주를 앞세우고 마을 앞에 있는 이제 섬 말씀드렸던 이 장도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집이 여기 장도에 있는데 이 동백나무 숲에 둘러싸인 이 당집 여기에 장보고 또 송징, 정년, 해일대사 이렇게 이제 네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요. 여기에서 동틀 무렵인 그러니까 새벽 한 6시 30분부터 한 7시 사이에 이제 당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제상 또 분향, 향신배, 축, 뭐 초헌, 아헌, 종헌 이런 이제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신의 헌식을 하고 또 당시 청해진 장병들의 넋도 위로를 하고요. 이렇게 헌식했던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새해 무병장수 이제 복을 비는데요. 이 당제에서 당굿까지 옛 방식 그대로 2시간 넘게 진행을 합니다. 이 당제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넘게 꽤나 오래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제와 당굿만 2시간 넘게 하고요. 이 마을의 당제 준비는 이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황종성 이 장좌리 이장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 당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당주를 맡았는데 이 주민들이 노령화되면서 지금 이제 이장님이 당주를 맡고 해마다 맡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주를 맡은 이장 집에는 이미 이제 금줄이 쳐졌고요. 또 오늘부터 음식 준비를 또 직접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를 진행할 집사, 뭐 마을 주민 가운데 이제 곽정남 씨란 분을 이제 집사로 뽑았던데 이 보름날 당제로
당제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아침 식사까지도 준비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이 덩달아서 지금 바쁘다. 그렇게 이제 어제 이장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굉장히 장자리 주민들한테 큰 행사 지금 치르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예. 구경꾼들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신다는 건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는 이야기로 예, 그렇습니다. 뭐 장도의 당제를 보려고 해마다 수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100여 명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의 카메라, 뭐 신문 잡지사의 뭐 사진 기자, 블로거들 이렇게 이런 분들도 오시고 이웃마을 주민들도 이제 구경을 오고요. 이 구경꾼들한테도 커다란 김밥이 아침 식사로 제공이 되는데 이걸 마을에서 이제 준비를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주 또 막걸리, 뭐 소머리고기, 나물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나눠주시고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 만약에 이제 구경 삼아서 장도를 가신다 그러면은 네. 전통 방식의 당제를 보고 아침밥까지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의 이 아침밥을 통해서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아침밥 맛도 좀 별미일 것 같고 또 이 마을의 세시풍속놀이가 하루 종일 지금 이어진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 당제 이후 일정들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장도에서 당제를 지내고 이제 아침밥까지 나눠 먹은 다음에는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마을까지 나무 다리가 놓여 있지만 옛 방식 그대로 이제 배를 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도 이 배를 타고 나오면서 배 위에서 이제 굿을 하는데 이걸 선상질굿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위에서 하는 굿까지도 보기 드문 이제 그런 풍습이 될 것 같고요. 선상질굿을 하면서 마을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한 10시나 11시쯤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공동 우물에서 이제 우물굿을 하고 또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제 당산굿을 하면서 오전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드신 다음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복을 비는 지신밟기 이걸 이제 하고요. 또 해질 무렵이 되면은 장도로 가는 이 목교 아래 갯바위에서 해조류의 풍년과 풍어를 비는 이제 갯제를 지내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파장굿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월 대보름 행사 하루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장자리만의 특별한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정말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당제가 열리는 섬이 장도가 바로 청해진의 본영으로 알려진 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위치가 이제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장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보고는 이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서 서남해안의 해적을 소탕하면서 해상권을 장악을 했고 또 신라, 일본, 당나라 아시다시피 이제 삼각무역에서도 주도권을 쥐면서 해상왕이라는 이제 그런 별칭을 얻었는데요. 네. 그 주무대가 바로 말씀드린 이 정월 대보름날 당제와 당굿을 하는 이 장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도에 당시 이 청해진의 유적들이 좀 있습니까? 유적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예. 장도가 오래전부터 이제 청해진의 본영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보존이 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장도는 당초에 이제 장좌리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을 했던 이제 무인도였습니다. 당초에. 근데 청해진이라는 걸 밝혀낸 게 이제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59년 추석 무렵에 이제 태풍 사라오가 이 섬을 덮쳤는데 이 태풍의 여파로 이 갯벌에 묻혀있던 이제 목책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 목책이 장보고 시절에 이 통나무로 쌓은 해안 방어용 울타리 또 이 배를 대기 위한 접안 시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 장도가 청해진의 본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풍 사라호가 덮친 이 1959년 이후에 이 장도가 청해진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책은 볼 수 있습니까? 예, 목책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교를 건너서 장도로 들어가면 오른편 바닷가에 이 목책들은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기관 조사에 의하면 여기 한 1000여 개의 목책이 줄지어 있고 거리도 한 대략 한 300m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있고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이 가운데 이제 서너 개 정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대부분 썩거나 잘려나가고 또 밑동만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목책인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까맣게 썩고 잘려나가고 또 따개비만 많이 붙어있는 이 목책이 1200년 세월을 견뎌왔다. 또 그리고 장도를 청해진의 본영으로 밝혀준 중요한 유물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 목책을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썰물대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썰물대 볼 수 있다. 이 목책 말고 또 다른 볼거리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장도에 들어가면 이제 일단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이제 판축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시루떡처럼 쌓인 토성인데요. 이 성곽을 따라
따라서 걸을 수 있고 또 성문도 있고요. 또 청해진 앞바다를 오가는 배를 관측하는 이 관측 시설인 고대나 또 치, 굴립주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섬의 면적이 한 12만 5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만 8천 평, 뭐 크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만은 이 반축 토성 위로 성곽길이 있고 또 성곽 아래로는 또 성곽 아래길이 따로 있고요. 성내 여기저기를 있는 성내길도 있고 동백숲도 있고 이 장보고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도 풍부한 섬이 장도니까 싸먹싸먹 걷다 보면 뭐 차분히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보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부하다. 예. 그렇다면 장보고 또 기념관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장주 아래 입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도에서 발굴이 됐던 일부 유물들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의 뭐 4분의 1 크기로 장보고 무역선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보고 무역선도 볼 수가 있고 또 기념관 밖에는 수석공원까지도 뭐 상당히 멋스러운 그런 곳이 이제 여기 수석공원이고 기념관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크라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 해물었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꼬집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1-8395.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 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 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 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혁명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